네, 내신 대비 모의고사 7회 9번 문제입니다. fx가 구간별로 이차함수 두 개를 정해줬죠. 그랬을 때 fx는 k. 요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거는 보통 y는 fx를 우리가 그려주고 y는 k를 그려준 다음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교점의 개수, 교점의 x좌표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죠. 교점의 개수가 바로 근이 된다. 근의 개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fx, 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식을 좀 바꿔서 쓰면 꼭지점 구해줘야지 이제 그림 그리기가 편하겠죠. 얘는 플러스 3일 거고 얘는 요거죠. 자, 그래서 fx의 그림을 먼저 여러분이 그려준다면 마이너스 2에서 얘는 접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요런 그림, x는 마이너스 2에서, 그리고 여기가 y절편인데 y절편이 4예요 4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0일 때까지는 요거니까 요거 색칠해주고 여기가 4예요 여기 마이너스 2고.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는 1,3이 꼭지점이니까 1,3 한 칸 내려오는 거죠. 한 칸 내려와서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y는 fx고요. 나는 이제 뭘 그릴 거예요? y는 k를 그릴 거야. y는 k를 그려서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되도록? 3개가 되도록. 자, k가 음수면 이렇게 그리죠. 이러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아예 안 만나죠? k가 딱 0이면 몇 개예요? 하나. 요게 하나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근을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선 2개 나오죠. 이렇게 2개. 요때는 2개가 나오고, 만약에 이 2개의 합을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은 이 2개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둘이 더한 건 마이너스 4다.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언제 벌어지냐면요, 요때 벌어져요. 요때. 요 오른쪽에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k가 뭐냐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꼭지점의 y좌표가 k좌표, k면 되죠.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어? 3이었죠. 여기가 3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k가 뭐인 순간 3인 순간이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야. 만약에 그때 x좌표들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더한 건 마이너스 2의 2배니까 마이너스 4. 여기 x좌표는 1 더하면 마이너스 3. 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몇 개요? 조금 더 올라가면 4개. 이쪽에서 2개, 이쪽에서 2개니까 4개. 언제 또 3개가 돼요? 한 번 더 3개인 게 요거. 요거. 이렇게 해서 3개죠? 그래서 이건 k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새 실근, 즉 교점이 3개 나오는 건 몇 번? 2번 있고요. 그때 k는 3하고 4예요. 그럼 3하고 4 더해서 답이 뭐? 7. 그래서 1번이 나오게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새 실수 xyg에 대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5이다라고 했고요. xyg 더한 거에 3배한 거는 xy 더하기 yg 더하기 gx. 그리고 xyg 곱한 게 25다 했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값을 물어봤어요. 이거 뭐 학력평가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문제집에서 많이 봤을 텐데, 자, 이 가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냐? 셋 중에 적어도 하나 5라 그랬을 때 하나가 5일 수도 있고 2개가 5일 수도 있고 3개가 5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네들을 다 0인 숫자로 바꿔야지 적어도 하나가 뭐다를 써먹을 수 있는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0으로 바꾸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하냐면 x에서 5를 빼고요, y에서 5를 뺄 거고요, g에서 5를 뺄 거예요. 이 세 숫자를 한번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5라 그랬잖아. 그러면 5씩 뺐어요. 그러면은 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뭐예요? 0이죠. 적어도 하나가 0이다로 바꿔서 보면 여러분은 3개를 곱할 생각을 해야 돼. 3개 곱했어요. 근데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야.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 이상이 0이면 다 곱하면 뭐예요? 0이다. 여러분이 메인으로 끌고 가야 될 등식은 요거예요.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거죠. 자, 이거를 전개하잖아요. 전개해서 쭉 나열하면 요 조건과 요 조건에 맞아떨어지게 숫자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요거 문자끼리만 곱하면 xyg 곱한 거 있죠. 자, 그 다음 문자 2개 숫자 하나 곱하면요, xy에 마이너스 5, yg에 마이너스 5, xg에 마이너스 5. 그거 다 마이너스 5로 묶으면 문자 2개씩 곱해진 거 나오죠. 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문자 하나 숫자 2개 곱한 건 마이너스 5 곱하면 25의 x죠. 25y, 25g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25에 x 더하기 y 더하기 g.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숫자만 3번 곱한 건 마이너스 5만 3번 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5는 0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대입해서 이제 풀 거거든요. 얘는 25래요. 25. 그래서 25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xy 더하기 yg 더하기 gx. 그거 여기 있죠. 요거를 3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g. 얘를 마이너스 15의 x 플러스 y 플러스 g.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25의 x 플러스 y 플러스 g. 빼기 125는 0.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나온 것 같죠? 얘네들을 계산하면 10의 x 더하기 y 더하기 g잖아. 25랑 마이너스 125면 마이너스 100이죠? 마이너스 100 넘어가면 100이죠? 그래서 10의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100이다 나올 거예요. 그럼 양변 10으로 나눠주면 마지막 결론. 내가 찾는 x 더하기 y 더하기 g 얼마? 10.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A, B가 자연수고 K도 30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러면은 자연수라는 말이 보자마자 여러분은 뭔가 제한사항이 있구나, 제한점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요 3차식을 이렇게 1차식 3개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할 때 그때 인수분해 되는 다항식, 이런 다항식이 몇 개겠냐 이거 찾아보라고 한 거죠. 자, 자연수라고 범위를 정해주면요, 그 안에서 직접 다 세보라는 거예요. 뭔가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몇 개 찾아봐라, 이런 문제죠. 자, 선생님은 먼저 보이는 건 이거예요. 상수항을 관계식으로 한번 보면 여기서 상수항은 금방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b 곱하니까 3ab잖아. 그게 얼마야 돼요? k. 첫 번째 관계식이 이거예요. 3ab가 k여야 돼. 근데 k는 뭐 이하? 300 이하의 자연수죠. 그러면 여기서 3ab가 k라는 식도 중요하지만 AB 곱해서 100 이하여야 돼. 100 이하의 자연수여야 되죠, 정확히. 뭐 자연수는 아닐 수 있겠네요. K를 3으로 나누니까. K가 자연수면 3으로 나누면 자연수 아닐 수 있죠. 근데 AB가 자연수니까 곱해서 자연수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조건 때문에. 자, 두 번째 조건은 요게 보여요. 지금 3차항은 어차피 비교해봤자 똑같게 나온 거니까 비교할 거 없고요. 2차항이나 1차항을 비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계산해본 친구는 아는데 2차항이나 1차항 비교하면 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선생님은 할게요. 2차항 비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3xx 곱한 거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xx 곱하면 마이너스 ax제곱, bxx 곱하면 bx제곱이죠. 그래서 개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우변에서의 2차항 개수예요. 근데 좌변에서 2차항 개수는 얼마? 마이너스 1.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다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 b 빼기 a라고 쓸까요? b 빼기 a가 b 마이너스 a가 2다. 자, 1차항도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친구는 해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계산이 나와요. 관계식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연결해서 찾으라는 건데 A, B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수라고 했으면 자연수 두 개 빼서 2인 거는 우리가 직접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식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자, 해봅시다.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이 떠올라야 되는 건 3일이죠. 제일 작은 걸로 생각하면. 근데 쭉쭉쭉 갈 거 아니야. 4, 2도 되는 거예요. 5, 3도 되고요. 쭉쭉쭉 가다가 어떤 제한 사항이 있어요? 둘이 곱해서 뭐 이하? 100 이하. 거기까지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9랑 11 곱한 게 99잖아. 여기까지 아니겠어요? 12 곱하기 10은 100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마다 A, B가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K도 다 다르게 나오죠. 그렇다면 다항식도 다 다르겠죠. 물론 이럴 수 있어. A, B랑 K를 구했는데 A, B랑 K가 이때랑 이때 A, B 곱한 거랑 K가 같아. 그럼 뭐 서로 같은 다항식이지만 지금은 A, B가 다 다르면 이 꼴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수만큼이 다항식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 몇 개가 나온다? 9개가 나온다. 그래서 답이 9개라서 2번이 나오게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3차 다항식 fx가 있는데요. 가식에서 일단 f2 값을 주고 f2와 f3이 다르다 줬어요. 뭔가 요거 가지고 마지막에 찾는 계산이 될 거고, 가식은 이제 마지막에 대입하는 식일 거예요. 나가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나.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는데 못과 나머지가 같다. 다시 둘이 곱한 거는 x-3으로 나눠 떨어진다. 자, 나를 가지고 fx의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가와 다에서 나오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fx에 정해지지 않은 개수 있을 거 아니야. 미정계수라고 해요.
미지수들. 그걸 찾아내겠죠. 자, fx가 몇 차 다항식? 3차 다항식. 이런 거 필요 없으면 안 주잖아요. 3차라고 줬다는 건 나식 가지고 fx를 잡아낼 때 3차인 걸 최대한 써먹어서 표현을 해야지만 풀린다 이거예요. 자, 선생님은 나식을 가지고 이렇게 쓸 것 같아요. fx는 3차식인데 x-2의 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몫이 여기 있고 나머지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야. 1차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거든. 근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몇 차여야 돼요? 1차여야 돼. 그래야 몇 차가 되니까 fx가 3차가 되니까 둘이 곱해서 3차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1차식인데 몫과 나머지가 같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도 몇 차? 1차. 그러면 이 나머지를 몫과 같은 나머지를 표현을 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미지수는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값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쉬운 문제예요. 몫을 ax 플러스 b라고 두고 동시에 나머지도 ax 플러스 b라고 둘 수가 있어요. 그럼 미지수 2개만 어떻게든 찾아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대놓고 하나 이미 줬어. FE가 뭐래? 4. FE 4 대입하는 거죠. 자, FE가 4다 대입하면 가식에서 나온 거. 가식에서 FE가 나왔으니까 FE를 대입하면요. 요거 사라지죠? 그래서 FE는 뭐가 나와요? 여기서 2A 플러스 B가 나와. 그게 얼마래요? 4래. 요거 하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식을 볼게. F2랑 F3이 다르다는 나중에 써먹어야 될 것 같잖아. 뭐 F3이 4가 아니다 때문에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다식을 보면은 둘이 곱한 게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게 3 집어넣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잖아요. 둘 다 0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다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건 F2-4 x에 2 집어넣으면 아이고 x에 3 집어넣죠. F3-4랑 F3-2 둘이 곱해서 뭐 여야 돼? 0이어야 돼. x-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3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F3이 4거나 또는 F3이 2여야 된다라는 말인데 가에서 F2랑 F3이 다르다. F2가 4니까 F3은 절대 4가 아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F3이 무조건 뭐다가 나오는 거야? F3이 2다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F3이 2다를 가지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요. 1 곱하기 3a 플러스 b 더하기 3a 플러스 b니까 3a 플러스 b의 2배예요. 6a 플러스 2b가 2 이렇게 나와. 아니면 3a 플러스 b는 1 해도 돼요. 바로 2로 나눠서 어차피 나누기 할 거거든. 3a 플러스 b는 1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2a 플러스 b가 4, 3a 플러스 b가 1 둘이 연립해서 a랑 b를 찾겠죠. 두 식을 빼면은 마이너스 a는 3이죠. 그래서 a가 뭐가 나와요?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 뭐 기억 니은 이렇게 해서 기억과 니은을 연립하면 연립해서 A는 마이너스 3 나오고요. B는 뭐 나오냐면 B는 10 나오죠. 10. 그래서 fx식을 내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fx는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더하기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구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F0. F0은 x에 뭐 집어넣는 거? 0 집어넣는 거. 0 집어넣으면은 4. F0은 4 곱하기 10 더하기 10이죠. 그러면은 5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13번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시험지에서. 단순히 인수분해하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인수분해가 또 안 보이면 또 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그랬는데 뭐 당연히 제곱을 풀어가지고 전개해서 뭐 볼 수도 있어요. x도 4차, y도 4차, g도 4차 나와. 그러면 4차식의 인수분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양을 되게 잡아서 줬죠. 잡아서 줬다는 건 굉장히 저걸 뭔가 이용해서 써먹고 싶은데 첫 번째 센스. 요게 일단 그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는 친구는 일단 뭔가가 조금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데 정확히 완전 제곱식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보이려고 해야 돼. 16, 마이너스 8, 1.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거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왠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개수들만 한번 보자면. 그러면 16g 제곱은 16g 4제곱은 4g 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여기 g제곱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맞단 말이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있으니까 앞에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이어야 돼.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으로 딱 묶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제곱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이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억지로 넣어야죠. 무슨 말이냐? 나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필요해요. y제곱의 제곱이.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놔두고요. 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이 있어야 딱 완전 제곱식이 되겠어. 그래서 억지로 이거 한 번 더 하고 그 대신에 한 번 뺄 거예요. 요거를 넣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 더 하고 하나 빼면 똑같잖아. 완전 제곱식 그 꼭지점 만들 때 하는 것처럼 이차 함수.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했는지. 이게 왠지 완전 제곱식 모양이거든.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앞에가 요게 아니라 요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더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세 개가 뭐로 된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g 제곱 전체에 뭐가 되겠어요? 제곱이겠죠. 요걸 그냥 하나로 보는 거야. a 빼기 4g 제곱을 전체 제곱하면 요거 제곱, 둘이 곱한 거에 2배 한 게 요거, 요거에 제곱한 게 요거,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앞은 어떻게 하냐? 앞에가 남았잖아요. 제곱 빼기 제곱이죠. 뭘로 인수분해할 것 같아요, 앞에는? 합차 공식으로. 자, 두 개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뭐죠? 2x제곱이죠? 그거 하나. 둘이 빼면 뭐예요? 마이너스 2y제곱이죠? 그거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플러스고, 여기 오니까. 얘를 둘이 곱하기로 해서 쓰면은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뭐 부호니까 앞에 놔둔다고 치면 4x제곱 y제곱이면 또 뭔가의 제곱이죠. 2xy 전체 제곱이지. 그럼 여기도 뭔가의 제곱이니까 저것도 제곱이면 또 합차공식 될 것 같거든? 앞에 마이너스도 있고. 얘를 앞쪽으로 써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g 제곱의 제곱 빼기 4배의 x제곱 y제곱이잖아. 그거를 제곱으로 묶어서 2xy의 전체 제곱으로 보라 이 소리예요, 선생님 말은. 합차공식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둘이 더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 2xy 더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4g 제곱. 눈치 빠른 친구들은 보일 텐데 4g 제곱도 뭐의 제곱으로 봐야 되겠어요? 2g 전체 제곱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이게 둘이 더한 식이에요. 자, 그 다음 둘이 뺀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마이너스 2xy라면 x 빼기 y의 제곱이죠. 그리고 2g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마무리가 뭐겠어요? 한 번 더 합차 공식. 그러면 여기 두 개 항 나오고 여기 두 개 곱하기로 쪼개지고 여기도 두 개 곱하기로 쪼개지고 마지막 모양이 있죠. 자, 앞에 뒤에 더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2g. 자, 둘이 빼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g. 자, 그 다음 뒤에 두 개는 x 빼기 y에서 2g 더하고 x 빼기 y에서 2g를 빼고 그래서 항 4개로 곱하기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기억, 니은, 디귿, 릴 있잖아요. 저 중에서 인수로 있는 건 디귿과 릴 해서 거기 보기의 답은 5번이 나오게 됩니다. 14번입니다. g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했을 때 g를 거듭 제곱들을 계속 더해 나가요. n제곱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그런 n이 몇 개가 있을 거냐 이 문제죠. 자, 저거 본 순간 여러분은 세제곱하면 뭔가 있을 거다 생각 들어야 되죠. 자, g 세제곱까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g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아마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될 거예요, 줬을 때는. 자, 그래서 이게 g 세제곱 1이니까 g 6제곱은 요거를 6제곱 하잖아. g 6제곱은 뭐겠어요? 1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g라는 건 몇 개씩 순환하는 숫자일 거다? 6개씩 순환하는 숫자일 거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g를
좀 써볼 건데요. g는 제곱을 쓸까요? 뭐 굳이 안 해봐도 되는 친구는 안 해봐도 되는데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해보면 g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나올 거예요. 그럼 봐봐. g랑 g 제곱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n이 1일 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n이 2일 때도 안 돼요. n이 3일 때도 안 돼요. 둘이 더하면은 루트 3i잖아. 근데 g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3개 더해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첫 시작을 찾겠다 이거야. 근데 1일 때도 안 되고 2일 때는 2개 더하는 거잖아. 안 되고 3일 때도 안 돼요. 근데 4부터는 이런 계산 안 해도 되는 게 g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자 볼게요 그러면. g 제곱, g 세제곱 여기까지 안 된다는 거 봤어. g 4제곱 할 거잖아요. n이 4일 때. g 세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마이너스 g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n이 4일 때는 g 제곱하고 g 세제곱 더하라는 건데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면 n이 4일 때는 어떻게 돼요? n이 4일 때는 5개를 더하죠. 이렇게 되는데 g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g 4제곱은 마이너스 g랑 똑같아서 얘네들이 없어지고요. g 5제곱은 마이너스 g 제곱이랑 똑같아요. 세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꿔버리면. 그쵸?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다? g 세제곱이랑 똑같은데 g 세제곱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온 거야. n이 얼마일 때? 4일 때 그래요. 아이고 미안해요. n이 5일 때 5개죠 지금 n이 5일 때. 자, n이 6이잖아요. n이 6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g 6제곱이 1이잖아요. g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더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0이야. 6개 더하면. 그럼 뭐예요? 리셋 돼버리죠? 7일 땐 뭐야 그러면? g 1이랑 똑같아. 7개 더한다 그러는데 6개가 0이잖아. g 1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더하기 자체도 몇 개씩 순환한다? 6개씩 순환해요. 근데 뭐에서 지금 되는 거야? 5일 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n이 어떨 때 성립한다라고 보통 해요. 6k 플러스 5꼴일 때 성립한다. 6의 배수보다 5 크다. 아니면 6k 빼기 1이라고 해도 돼요. 이런 꼴. k는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너무 불편한 친구는 그냥 숫자로 표기하세요. 5일 때 되죠. 그 다음 6 커지면 되잖아. 11일 때 되고 그 다음 6 커지면 17일 때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됐죠? 자, 100 이하라 그랬어. 100 이하면 제일 마지막 숫자 찾아볼까요? 100 이하의 6의 배수는 96이잖아. 96보다 1 작은 거 95. 여기까지 된다 이거죠. 여기 개수가 몇 개냐 이거야. 선생님 개수 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6개씩 커지는 거면 얘의 숫자들이 6의 배수여야 개수 세는 게 쉽다고요. 1씩 더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얘는 6 곱하기 1이죠. 얘는 뭐야? 6 곱하기 16이에요. 그럼 개수가 몇 개인 거야? 16개. 그래서 답이 몇 개예요? 16개가 개수가 되어야 돼서요. 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요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a와 n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해보래. a가 5 이하라고 했을 때. 요거 문제 많이 봤을 텐데 이게 루트가 없어진 자연수 n이 되기 위해서는 이 루트 안이 뭔가의 제곱이어야 되죠. 그래야 루트가 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풀 건데 요 숫자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이 곱하기를 해서 어떻게든 전개해가지고 a랑 더해서 한꺼번에 인수분해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뭔가를 치환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쨌든 요걸 루트 씌운 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려면 마지막에 큰 숫자의 계산이 들어간단 말이야. 큰 숫자의 계산이 들어갔는데 아무거나 x로 치환하면은 나중에 계산이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아까 보니까 98을 x라고 그러잖아? 그럼 98의 제곱 이런 걸 계산해야 돼 좀 이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100 같은 거는 아무리 커져도 100은 거듭 제곱해도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0을 x로 두는 게 계산이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100을 잠깐 t라고 놔두고 t라고 합시다. t라고 하고 저 식을 다 t로 표현을 할 거예요. 루트 t-2 그리고 여기는 t-1 그리고 여기는 t 플러스 2 t 플러스 3 플러스 a 요걸 이제 계산을 하는 이거죠. 자, 그러면 요 4개 곱하기 우리 할 때 보통 공통 부분 나오기 짝지어서 곱하잖아요.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죠. 자, 첫 번째, 네 번째 곱하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곱하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플러스 a죠.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좀 쓸게요. 자, 여기를 이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요 부분 똑같잖아요. 그래서 t제곱 플러스 t를 다시 한번 쳐. t제곱 플러스 t를 뭐 라지 x라고 할까요? 그러면 루트 라지 x 빼기 6하고 라지 x 빼기 2 플러스 a죠? 이 루트안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야. 전개해보면요. x제곱. 이걸 전개해서 a랑 한꺼번에 묶어서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계속 전개하는 거야.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플러스 a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루트가 사라지잖아. 그러려면 12 플러스 a가 얼마겠어요? 16이어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8이면? 그래서 여기서 a가 뭐가 나와요? 여기서 a가 4다가 나와요. 자, 일단 a는 4고요. a가 4면 얘가 x 빼기 4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값이 x 빼기 4로 나오겠죠. 루트 없어지면 제곱이라. 자, x 빼기 4를 원래로 되돌릴 거야. x가 t제곱 플러스 t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t제곱 플러스 t 빼기 4. 요게 n이에요. 지금 요 값이 n이야.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야. t가 뭐였어요, 우리? 100이었죠? t에 10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00의 제곱 플러스 100 빼기 4. 이게 100이어야지 거듭제곱도 쉽잖아요. 100을 제곱하면 만이죠. 만. 100에서 4 빼니까 9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 96이 문제에서 원하는 n 값이 돼요. n. 요게 n이고 요게 a죠.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만 100. 아까 4 뺀 거 그냥 더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만 100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b가 2a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이 2차 함수가 0부터 b까지 해서 최소값 25가 되도록 하는 a, 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순서쌍을 찾는 거니까 꼭지점 당연히 판단하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자, 2차 함수 꼭지점 구하면요.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a제곱. 그래서 얘는 a, a제곱에서 꼭지점을 가지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x가 a인 점이에요. 그죠? 근데 구간을 이제 어떻게 보라 그랬냐면 0부터 b까지 보라 그랬거든. 근데 a가 자연수라는 걸 알아요. 자연수라는 걸 아니까 0이 a보다 오른쪽에 있진 않아. 그럼 무조건 0은 왼쪽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0이 이제 왼쪽에 있다는 건 항상 당연한 거예요. a보다. a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b가 어디에 있을까를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b가 여기에, 즉 a보다 왼쪽. 왜? 꼭지점이 그 안에 있냐 없냐가 최소값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두 번째 뭐겠어? b가 a보다 오른쪽. 그래서 이게 1번 케이스, 이게 2번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은 풀 거예요. 1번 케이스, 이게 2번 케이스. 자, 첫 번째 1번 케이스. 자, 이거는 이제 0보다 b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큰데 a보다도 작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최소값이 b에서 나오겠죠? 꼭지점이 안 들어가니까 오른쪽 끝이 최소값이죠. 그래서 fb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fb는 x에 b 집어넣으면 되잖아. b 집어넣으면 b제곱 빼기 2ab 플러스 2a제곱. 뭐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요.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디든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 집어넣는 게 낫겠네요. 얘를 어쨌든 a, b 순서쌍 찾으려면 이대로 이게 25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b-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뭐 이렇게 보겠죠. 결국엔. 오른쪽에 b 집어넣는 거로 보겠다 이거예요. 요 값이 뭐인 순간? 25인 순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a랑 b는 둘 다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자연수의 제곱이랑 얘는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양수일 수도 있고 a, b가 자연수면. 근데 지금 조건은 b가 a보다 작을 때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b 빼기 a는 무조건 음수예요. 음의 정수인 거죠. 음의 정수. 음의 정수의 제곱과 자연수의 제곱을 더해서 25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선 요게 가능한 건 3, 4, 5 조합밖에 없어요. 피타고라스 수 중에. 그쵸? 그래서 얘가 3인 순간 a는 자연수니까 3이어야 돼.
그럼 얘가 뭐여야 돼요? 음수니까,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이 조합 하나. 그리고 얘가 만약에 4야. 4의 제곱. 그럼 얘가 뭐면 돼요?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조합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25인 정수 순서쌍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찾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 B 순서쌍이 A가 뭐여야 되고 3이어야 되고 그때 B는 B 빼기 A. B에서 3을 뺐더니 마이너스 4이라면 B가 마이너스 7이야. 그렇죠? 근데 안 되죠, 이건. 왜? 아, B가 마이너스 1이죠. B가 마이너스 1. 3을 빼서 마이너스 4가 되려면? 근데 이건 안 되죠. 왜? A, B가 둘 다 자연수라고 했잖아. 애초에 B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4면 B에서 4를 뺐더니 마이너스 3이다. 그럼 B가 뭐예요? 1이죠. 근데 이건 이제 가능하죠. 또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돼요. 이런 계산을 이제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몇 개가 답이다?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개 찾은 거야. 나 여기다 한 개 써놓고 4,1 됐었죠. 1번 케이스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2번 케이스 좀 쓸게요. 자, 2번 케이스입니다. 2번 케이스는 이제 B가 오른쪽에 있을 때죠. B가 오른쪽에 있을 때. 근데 우리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체크 안 했잖아요. B가 A보다 작다 했죠. 첫 번째 조건에서. B가 A부터라고 합시다. 두 번째는. A도 한번 해야 되니까. 여기. 꼭지점은 어디 있는지 상관없어요, 사실. 자, 근데 조건이 뭐냐면 B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했어요? 2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2A보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이 범위면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는 거야. B가 꼭지점을 포함한다는 거야, 구간이. 꼭지점을 포함하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잖아요, 지금. 아래로 블록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a제곱이잖아. 그래서 a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25라는 거야. 그래서 이 2번 케이스에선 최소값이 FA예요. 꼭지점에서의 y값. a제곱. 근데 이게 25야. 그럼 a는 얼마라는 거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5야. a가 5면 그때 b는 어떻게 찾냐 이거야. 그때 b는 A에 5를 집어넣어서 요 B의 관계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B를 다 찾으면 돼. 다 된다 이거야, 저 B는. B가 뭐부터 뭐까지야? 5부터 10까지 다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B는 뭐예요? 5부터 10까지잖아요. 그 말은 5,5부터 어디까지 된다는 거야? 5,10까지. B가 5부터 10까지 다 된다는 거야. A가 5일 때. 그럼 얘는 몇 개예요, 순서쌍이? 6개죠. 아까 1번 케이스에서 하나 나왔죠? 2번 케이스에서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죠? 그러면 다 더하면 몇 가지?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서술형 3번입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두 3차식 fx, gx가 있어요.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고요.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fx는 x-5로 나누어 떨어지고 f5가 0. gx는 x-4로 나눈 나머지가 -10, g4는 -10. 그때 f4 더하기 g를 구하래요. 선생님은 이 식을 보자마자 fx, gx에 이제 x자리에 집어넣게 보이거든요. 일단 얘가 0 되게 하려면 x에 -1 집어넣죠. -1 집어넣으면 g -1이 0 나오죠. 또 x에 3 집어넣으면은 요건 0 되니까 f3이 0 나오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식에서 x에 -1을 x에 -1을 집어넣으면 x에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은 -4 곱하기 g -1인데 뭐 -4 곱해봤자 얘가 0이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g -1이 0이다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x에 3도 집어넣어보면 결과가 4 곱하기 f3이 0이다가 나오니까 여기서 f3이 0이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가 있고 나머지가 -10이다 있는데 나머지가 있는 것보다 나누어 떨어졌다가 좀 좋잖아. 이거는 f5가 0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값으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fx가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x-5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런 모양이니까. 나 인수 모양으로 잡아낼 거거든요. 왜? f3이 0 있죠? 이것도 뭘로 볼 거야? fx가 뭐를 가지고 있다? x-3이 인수다. 이렇게.
그래서 F3이 0, F5가 0이잖아. 근이 3하고 5라는 거야. fx는 0의 근.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fx의 모양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요. fx는 x-3도 하나 있고 x-5도 하나 있고 나머지 한 1차식은 몰라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식이 1차가 하나 더 있거든. 근데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여기가 x야. 그리고 나 뒤에 몰라요. 그냥 k라고 쓸게. 이게 fx야. 됐죠? 자, 그러면 요식 한번 볼까요?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저쪽에 gx랑 같잖아. 그러면 여기다 x 플러스 1을 곱해서 써보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k가 이게 x 플러스 1 곱하기 fx야. 이게 x 마이너스 3 곱하기 gx래.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gx가 무조건 이 세 개 곱이잖아요. gx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gx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에요. gx가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으면 얘네들이 곱해서 요거에 뭐 a배 이렇게 해야 되거든. 최고차를. 근데 1이니까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k를 구하려면 g에 대해서 뭐만 알면 돼요? 식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안 쓴 거 하나 있죠? 요거 g4가 얼마다? g4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여기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다 쓰면 되죠? 4 대입하면 G4는 뭐냐면 5 마이너스 1 4 플러스 K 곱해서 마이너스 10이다. 마이너스 5에다가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10이죠? 2를 곱해야 10이죠? K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K가 마이너스 2면 GX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죠. FX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F4 더하기 G1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F4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그리고 4 빼기 2예요. 그럼 2죠.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G1. G1은 여기다 1 집어넣죠. 2, 마이너스 4, 그리고 K가 마이너스 2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럼 8이죠.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8이랑 더하죠? 그러면 6. 그래서 서술형 3번 답은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서술형 4번입니다. x 2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 r5를 구하라고 했어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자, 식을 한번 써보죠. 남은 셈의 항등식을. x 20제곱 빼기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1차식이 이하니까 ax 플러스 b라고 쓰죠? 요게 rx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썼냐? 몫을 모르기 때문에 x에 뭘 대입해요? 1을 대입해서 몫이 사라지게 하면 하나 나오는 식이 좌변에 1 집어넣으면 0이죠. 0은 1 집어넣으면 요게 사라지고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a는 뭐다? 마이너스 b다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a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든 아니면 b는 마이너스 a를 집어넣든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은 상수항을 바꾸는 게 쉽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어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로 고칠 거예요. 자, 이 식을 요 위에다 다시 쓸게요. x 20제곱 빼기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qx 그리고 ax 빼기 a 이렇게 한 순간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본 친구들은 요 감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가 분명히 있다? x-1이 있다. 여기도 뭐가 있다? a로 묶으면 딱 뭐예요? x-1이 있다. 여기도 뭐가 있다? x-1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x-1 묶어줄 수 있잖아. 그런 건 저기도 x-1의 인수로 있다는 거야. x-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거든.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 x-1에 qx 이렇게 되고요. 여기 플러스 a 이렇게 남아요. 여기가 a의 x-1이잖아. 그러면 얘가 도대체 x-1로 나누면은 인수분해하면 무엇이 있냐 이거잖아. 조리제법 해보든지요. 아니면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시험 보려면 x의 n승 마이너스 1은 항상 뭘로 인수분해된다? x-1을 항상 뽑혀요. 그 다음은 차수 하나씩 내려가면서 개수가 다 1이야. 왜인지는 생략할게요. 수업 시간에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x 20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x 19제곱 플러스 x 18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x-1이 앞에 있고.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 양변에 x-1이 없어져도 같아야 되겠죠? 얘네끼리? 사실은 없앤다라기보단 x가 1일 때 약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얘랑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항등식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여기서 쓴 항등식과는 새로운 항등식이 하나 더 나온 거야. 근데 여기 여전히 뭐가 있어? x-1이 여전히 있어. 요거 없애고 보면 x-1이 여전히 있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한 번 뭐 하는 거예요? x에 1 집어넣는 거야. x에 1 집어넣으면 요거 사라지죠. 1 집어넣으면 1이 몇 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 19개야. 근데 1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몇이에요? 1이 20개니까 20이 뭐예요? 여기 A. 그러면 요 나머지가 RX잖아, 이게. RX가 뭐가 되는 거야? 20X 빼기 20이 되는 거예요. 자, R5를 구하면 되죠? R5는 뭐예요? 80. 그래서 서술형 4번 답은 8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서술형 5번 문제입니다. 최고차원 계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가 y는 x 플러스 1하고 만난대요. 근데 만나는 교점의 x표가 1하고 1이래. 문제를 많이 풀어온 친구는 이미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fx는 무조건 여기서 결정이 난다. 끝이 난다. 모양이 잡힌다. 그래서 fx를 알아내고 y는 x 플러스 k랑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k의 범위를 찾겠죠. 자, 한 번에 보이는 친구는 한 번에 가고요. 한 번에 안 되는 친구는 두 번에 나눠서 가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못 푸는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계산이 이제 자연원수 친구는 이렇게 풀려요. 선생님이랑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보여야 돼. 자,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2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이해가는 친구는 이렇게 해보세요. fx는 바로 뭐냐면요. x-1 곱하기 x-2에다가 x 플러스 1 더한 거. 여기 fx예요. 최고차원 계수 모르면 여기 a 붙이는 건데 a가 1이죠 지금. 이렇게. 바로 되는 친구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게 내용을 완벽히 알고 있는 친구가 계산 과정이 다 보여서 나온 거야.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많이 해보면 보이는 거야, 눈으로. 바로 되는 친구는 fx 쭉 찾으면 돼요. 됐죠? 자, 만약에 이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천천히 하세요. 자, 이렇게 풀어요. fx, y는 fx와 y는 x 플러스 1이 만난대죠? 만나는 점 어떻게 찾아요, 우리? 둘이 같다. 같다라고 났을 때 두 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만나는 교점 x좌표잖아. 1하고 2라는 거야. 됐죠? 우리 이 방정식 풀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어오죠? 이거는요. 이거의 두 근이 뭐 하는 거야? 1하고 2인 거야. 그러면 얘를 인수분했을 때 근이 1하고 2이라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x-1과 x-2의 곱이고 최고차항 계수 안 알려줬으면 a로 써야 돼. 근데 2차항, 얘 2차항 계수가 1이잖아. 그럼 여기 2차항 계수 1이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fx는 뭐다? x-1 곱하기 x-2인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넘어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산 과정이 너무 많이 해본 친구들은 바로 나오는 거야. 안 되면 이 단계 거쳐서 가면 돼요. 해석을. 근데 바로 보이는 친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 x 플러스 k랑 같다 한 다음에 판별식 써야 되니까 전개할 거예요. 자, x제곱 1차항 마이너스 3x니까 x 더하면 마이너스 2x 상수항은 플러스 3 이거죠. fx. 자, fx 찾는 것까지 써요. 자, 그러면 fx랑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둘이 갖다 놓을 거죠. 얘랑 x 플러스 k가 같다. 자, 넘어갈 거 넘어가면 요거 얘의 판별식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2 플러스 4k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나오죠? 이거 풀면 k가 4분의 3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k가 4분의 3보다 크다. 범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고 요게 바로 보이는 친구는 바로 써야 돼요. 이게 계산을 많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야. 하지만 시험에서 풀 수는 있어요. 계산 많이 안 해봤어도.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많이 풀어줬으니까. 근데 계산을 연습까지 잘하는 친구들은 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fx 잡는 거. 자, 서술형 6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복소수 gn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g1은 1 플러스 i야. 일단 처음 값은 준 거야. 이걸 초기 값이라고 해요. 초기 값을 주고 그 다음 거와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즉
첫 번째를 알려줬으니까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가지고 두 번째를 찾고 두 번째 알았으면 두 번째 가지고 세 번째 찾고 할 수 있는 관계식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기납적정이라고 해요. 기납적정이.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가지고 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지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 요걸 다 더해서 9 플러스 i가 되는 그 m을 찾아서 그 m에 대한 요 값까지 마지막에 계산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스텝별로 좀 나눠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스텝 1. 일단은 Gn의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G1이 1 플러스 i라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든 해석을 해내 봐야 돼. 근데 바가 있잖아. 이런 계산은 이제 자기 계산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 같은 거 양변에 씌워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바 없이 보이죠? 이런 계산 정도는 이제 자연스러워야 돼요. 바를 없애서 보자 이거야. 양변에 바를 취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G1이 뭔지 아니까 n에 1 집어넣어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엔 n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조건 항상 이거라는 거야, 그냥 오른쪽은. 자, G1이 뭐예요? 1 플러스 i죠? 1 플러스 i랑 G2 곱해서 이거야. 그런 G2를 찾기보단 G2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G1분의 1 빼기 i라고 그러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죠. 요거 뭐예요? 마이너스 i죠. 요건 하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거듭제곱해서 웬만큼 아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i 바로 보여야 되지. G2는 마이너스 i구나. 그럼 G2를 알았으니까 G3도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 G2를 알아냈고, 자, 두 번째. G2랑 G3를 곱해도 뭐여야 돼요? 지금 1-i여야 되죠. 왜? n에 2 집어넣으면 요거 또 돼야 되잖아. 근데 G2가 마이너스 i라는 걸 알아요. 그럼 G3는 뭐냐면, G3는 마이너스 i분의 1-i야. 규칙을 찾아봐야 돼요. 나열해서. 마이너스 i잖아요. 요거 뭐 i를 곱해서 쓸까요? i를 곱하면 분모 1이죠.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i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 곱하기 i는 i고 i 곱하기 마이너스 i면 1이야. G3가 뭐랑 같아요? G1하고 같아요. 그럼 G4는 뭐겠어요? 뭐 안 해봐도 알겠지만 G4는 똑같이 이렇게 되면 얘가 1 플러스 i잖아.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i에서 이렇게 구한 거랑 똑같아요. G4는 뭐겠어? 마이너스 i죠. 규칙이 나왔다 이거야 지금. G1을 내가 안 써놨구나. G1 규칙이 나왔다 이거예요. 아, 홀수면 1 플러스 i, 짝수면 마이너스 i. Gn을 이 스텝 1의 최종적인 모양이 이거 지우고 쓸게요.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뭐다를 알아낸 거야? Gn은 1 플러스 i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i야. 이건 n이 홀수. 보통 홀수라고 안 쓰고 이제 2k 플러스 1 이렇게 쓰죠. n은 짝수. 이걸 먼저 규칙을 찾아냈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요렇게를 더해서 9 플러스 i가 되는 그 n번째를 찾아야 돼. m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계속 더해 나간다 이거죠. 근데 봐봐. 둘이 더하면 뭐예요? 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G1 더하기 G2 내가 몇 개 써볼게요. G3, G4, G5, G6까지. 자, 1 플러스 i 마이너스 i 둘이 더하면 뭐야? 1이야. 1 플러스 i 마이너스 i 둘이 더하면 뭐야? 1이야. 그러면 1씩 계속 커질 거잖아요. 근데 뭐까지 가라 그랬어? 9 플러스 i까지 가라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더해서 9인 것까지 가버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어야 돼요.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기 스텝 2예요. 이제 지의 구조를 아는 상태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만약에 더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1이 9개 나오거든? 선생님 그러면 9에 가까워졌는데 하는데 그 다음 숫자가 G18이잖아. G18을 더하면 1 플러스 i를 더해요.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더하면 뭐가 되죠? 10 플러스 i죠. 10 플러스 i. 거기다가 9 플러스 i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를 뺀다고. 그 다음이 되나요? 안 돼요. 9가 돼버리면 그 다음엔 9 플러스 i 그 다음에 10이야. 봐봐. 1 플러스 i 1, 2 플러스 i 2, 3 플러스 i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9 플러스 i는 여기 가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8이잖아. G16까지 더한 게 8이란 말이야. 그 다음 숫자인 G17까지 더해야 1 플러스 i를 더해서 9 플러스 i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G17이 뭐다? 9 플러스 i다. 즉 G17까지 더한 게 9 플러스 i다. 즉 m이 뭐다? 17이다. m이 17이라는 거야. 자, 마지막 계산은 이거 해야 돼요. 이제 m이 17이라는 거 알았을 때. 자, 스텝 3. 자, 내가 해야 될 계산이 G1의 바의 제곱 더하기 G2의 바의 제곱 더하기 G3의 바의 제곱. 뭐 4개까지 쓸게요. 나 2개씩 규칙이 있으니까. 자, G15의 바의 제곱 더하기 G16의 바의 제곱 더하기 G17의 바의 제곱. 우리가 m이 17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더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G1 같은 경우에 이 규칙 있잖아요. G1의 바는 뭐예요? 1 빼기 i죠. 1 빼기 i. 1 빼기 i의 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i니까 바 씌우면 i잖아. i의 제곱. 얘는 뭐예요 또? 1 빼기 i의 제곱. 얘는 뭐예요? i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3개만 보면 이 2개가 똑같은 거 2개 나오잖아. 아니, 똑같은 거 2개란다. 저 앞에 두 쌍이랑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건 1 빼기 i의 제곱 나오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것끼리 모아서 쓸게요. 1 빼기 i가 몇 번 나오는 거야? 17까지 홀수. 17까지 홀수 몇 개예요? 17까지 홀수는 9개죠. 그래서 1 빼기 i의 제곱이 지금 총 9번 나오고요. i의 제곱은 몇 번 나오는 거야? 17까지 짝수는 8개죠. 짝수가 하나 적거든, 지금. 이렇게. 다 더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빼기 i의 제곱. 이런 건 이제 마이너스 2i죠. 9 곱하면 마이너스 18i. 자, i 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8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8i, 마이너스 8. 뭐 실수 부분은 앞에 써도 상관없습니다.